밤사이 3대 지수가 이 0.5%가량 하락세, 이 엔비디아의 실적을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그대로 드러나는 지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밤사이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슈,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장중에 나왔었던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가량이었죠. FOMC 결과, 이 의사록 공개 내용들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또 이어서 엔비디아의 이 장 마감 이후의 실적 발표, 또 테슬라도요, 로보택시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따끈따끈한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오늘의 5가지 이슈들 하나하나 한번 파헤쳐보시죠.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엔비디아 실적, 사실상 오늘 시장에 정말 눈과 귀를 주목시킨 이슈였죠. 분기 실적이요,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H2O 비용을 제외를 했을 때 나쁘지가 않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 시각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가 약 5% 이상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핵심 지표부터 만나보시죠. 매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441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432억 9천만 달러를 상회했고요. 그다음으로 중요한 EPS, 사실 제일 중요하겠죠. 이 조정 주당 순이익 EPS는 H2O 비용을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갈리는데요. 0.18달러, 컨센서스인 0.93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마찬가지로 H2O 관련 비용을 제외한다면 0.96달러로 기대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또 이어서 조정 총이익률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61%로 예상을 하회했지만요. 마찬가지로 H2O 요인을 제외한다면 71.3%로 시장 기대치 71%로 웃돌았고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됐죠. 이 2분기 매출 가이던스 450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이 시장 예상치인 455억 달러보다는 소폭 낮았지만요.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는 아니었고요. 또 이 전망에는 수출 통제로 인한 H2O 매출 손실 약 80억 달러, 그리고 1분기 중에 출하하지 못한 H2O 매출 25억 달러가 반영된 상태라는 점에서 나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부문별로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데이터 센터 매출 391억 달러로 예상치와 어느 정도는 좀 비트하는 모습 보였고요. 게이밍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 38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48%나 늘었네요. 또 네트워킹 부문 49억 달러, 6천만 달러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중에서 컴퓨터 부문이 상당히 이 341억 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실적 발표와 함께 다양한 전략 발표도 현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블랙웰 AI 슈퍼컴퓨터 양산을 개시하겠다. 이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시간에서 주가가 크게 반응하는 모습 보였고요. 또 이어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대만 등과 AI 팩토리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겠다. 이전의 내용들과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일본의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 연구 슈퍼컴퓨터 센터를 개소를 하겠다. 오늘 관련한 이 관련주들 이슈 같이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GM과 협력해서 차량 공장 자동화, 또 로보틱스에 대한 기술 협업을 진행하겠다라는 이슈까지 나왔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2가지가 남았는데요. 이 젠슨왕 CEO가 블랙웰 NVL72에 대해서 추론을 위한 생각하는 기계이다. AI 인프라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라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가장 중요한 이슈, 블랙웰 울트라가 다음 분기죠. 2분기부터 출하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점까지 함께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 흐름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오늘 새벽 공개된 이 새벽 3시였죠. FOMC 의사록에서 미 연준은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 관망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라는 뜻을 공고하게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자면요. 그 이유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불확실해서 섣불리 움직이지는 않겠다라는 건데요. 이 연준위원들은 성장과 고용,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례적으로 높은 상황이라면서 통화 정책을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끈질기게 이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지적했는데요. 동시에 실업률이 올라갈 위험도 커졌다면서 고용 관련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고요. 앞으로의 정책 결정이 복잡한 트레이드오프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연준 스태프들이 2025년과 또 2026년의 성장률 전망을 3월보다 하향 조정했다는 대목인데요. 이는 최근의 통상정책, 특히나 관세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평가에 기반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겠죠. 실제 의사록에선 중국발 관세 인하와 같은 재정 변수는 이번 회의 이후에 발생이 됐다라고 명시를 했었고요. 또 통화 수합 라인 현행대로 지속이 될 예정입니다. 혹시 모를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에 대비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일부 위원들은 미국 자산의 안전자산 선호 약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했습니다. 결국에 이번 회의록은 현재 연준이 긴축도 완화도 아닌 관망 중심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그 배경에는 수치보다도 훨씬 복잡한 흐름이 더 그 흐름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죠. 발표 직후에 패드워치2는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97.9%로 반영을 했고요. 7월 동결 가능성은 77.6%, 9월 동결 가능성은 44.1%로 반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FOMC 회의록을 통해서 미 연준은 당분간은 기준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거고요. 시장에서는 다음 지표들이 나올 때까지 이후에 연준의 무브는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연준 이제 카시카리 총재와 달리 투표권을 가진 인물이죠. 이 윌리엄스 총재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벗어나면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본인의 입장을 다시 한번 공고하게 다졌습니다. 이 윌리엄스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그 자체가 영구적인 현상으로 굳어질 수 있다면서 목표에서 벗어나는 조짐이 보일 때는 상대적으로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 전체 곡선, 이 전체 커브의 전반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단기뿐만 아니라 장기 기대 심리까지 흔들릴 경우엔 중앙은행의 신뢰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경고로 해석이 됩니다. 이전에 카시카리 총재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네요. 한편 이 윌리엄스 총재는 미국 내 시중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고 4월의 금융시장 변동성에도 시장 체결이 잘 기능이 유지가 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신흥국들의 경우에는 환율이 물가 흐름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국가별 대응 여력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연준 내에서는 여전히 당장의 금리 인하 신호는 포착이 되지 않고 있고요. 또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 더 나아가서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시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발언이었습니다. 자, 이 FOMC에 이어서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또 이어서 테슬라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나왔는데요. 이 장중에는 마이너스 1.5% 조금 아쉽게 마감이 됐지만 장 오히려 마감이 된 이후에 약간 2% 이상의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바로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 6월 12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출시가 될 계획이다라는 블룸버그의 이런발 기사가 나왔었고요. 방금 나온 정말 따끈따끈한 그런 기사입니다. 자, 가장 먼저 이 테슬라가 오랜 준비 끝에 오는 6월 12일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이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고요. 이는 무인 차량 그리고 인공지능 중심으로 회사를 재편하려는 일론 머스크의 청사진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평가했습니다. 이 날짜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내부 논의 단계에서 나온 거고요. 이후에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당 관계자가 전해왔습니다. 이 앞서서 머스크는 로보택시 서비스가 6월 말까지는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었죠. 출시 준비의 일환으로 테슬라는 이번 주에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상태로 테스트 차량을 오스틴 시내 공공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조수석에는 테슬라 엔지니어가 탑승했고요. 차량은 원격 조작 없이 오로지 자율주행만으로 주행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테슬라 측은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요. 이번 무인 서비스의 출시는 최근 도심 전역에서 안전운전자를 태우고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던 테슬라의 내부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텍사스주의 차량 공유 서비스 감독기관인 이 면허 및 규제국 TDLR이죠. 아직 테슬라를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는 점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일론 머스크가요, 또 중요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오늘 테슬라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약간의 이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간에 계속해서 사이가 균열이 오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론 머스크 CEO가요, 트럼프의 감세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법안이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대규모 감세 법안이죠. 빅 뷰티풀 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이례적인 평가였는데요. 머스크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지출 법안이 통과된 것이 실망스럽다. 이 법안은 재정 적자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늘리고 내가 이끌었던 정부 효율화 부서 나찜 노력을 무색하게 만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지출 감축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서 이 외교 원조 등 각종 예산 삭감에 앞장서 왔지만 이번 법안이 그간의 자신의 노력을 뒤집는 결과라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실제로 미 의회 예산국 12호는 이번 법안이 향후 10년간 미 연방 재정 적자를 3조 8천억 달러 이상 늘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머스크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이번 법안이 크거나 아름다울 수는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날을 세웠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정치적 파트너십의 균열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머스크는 실제로 지난해 트럼프의 재집권을 위해서 2억 5천만 달러 이상을 후원했다는 사실 계속해서 좀 잊지 말아야겠죠. 행정부의 핵심 자문역까지 맡았지만 이번 발언으로 정치적인 거리두기에 본격적으로 못을 박았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 머스크는 다찌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고 앞으로의 정치 후원도 대폭 줄이겠다고 선언했다는 점 저희 머스노우 5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미 백악관 내부에서는요, 머스크와 주요 강요들 간의 갈등이 수차례 불거졌고 최근에는 격한 언쟁까지 벌어졌다는 이런 보도가 불과 일주일 전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머스크의 비판이 공화당 내 재정 보수파 의원들의 반발을 더욱더 자극할 경우에는 법안의 상원 통과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테슬라의 주가에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머스크가 정치적인 활동을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어제 테슬라의 주가는 약 7% 이상 상승을 해줬었죠. 이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둘의 균열이 테슬라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우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계속해서 오히려 이 테슬라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머스노우 5 정리를 해보고 왔습니다.